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명운을 아는 지혜 팔자 명리학 제27강이 되겠습니다. 명리학 고전 자평진전 격국의 높음과 낮음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격국 사주 형국을 이루는 이제 격국도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다라고 자평진전을 쓴 심여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특히 이제 그 격국 중에서도 이 성공 조건을 갖춘 격국, 그 성공 조건을 갖춘 격국 중에서도 격국이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는데, 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오늘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평진전에서 심여첨이 이제 이 사주 형국을 이제 분석할 때, 그 이제 격국 중에서도 이제 성공하는 격국이 있고 실패하는 격국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계속 앞 시간에 이제 배웠는데,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격국에서도 이 높고 낮음의 구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고 낮음이 존재하는데, 이 높고 낮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자평진전 논용신 격국 고저, 용신의 이제 격국의 높고 낮음에 관한 그 편에 대해, 그 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팔자에 용신이 있으면 반드시 격국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심여첨은 그 자평진전에서 용신이 결국 그 격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신은 이제 원령에서 찾아지는데, 이 원령에서 찾아진 이 용신이 바로 이제 격국에서, 심여첨에게 있어서 용신은 곧 격국이거든요. 그래서 심여첨의 자평진전의 핵심은 이제 격국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격국만 하는데, 자, 그럼 격국이 있으면 반드시 높고 낮음이 있다. 제격, 정관격, 인수격, 식신격, 요 네 개의 경우는 선한 거라고 그랬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격국에서, 격국의 성공과 실패에서 선한 것은 좋은 것이고 불선한 것은 나쁜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이 왔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것과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반대말이 아니고 상대어거든요.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형국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격국이 어떻게 서로 상생을 하느냐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이, 그러니까 상관이 식신상관이 재성을 살리고,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관성을 생하고, 관성이 인수를 생하는, 요거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니까, 바로 선한 거거든요. 근데 불순에 속하는 칠살격, 상관격, 겁재격, 양인격은 이제 불선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역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이것은 좋고 나쁘게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격이 귀하지 않겠는가, 또 어느 격이 천하지 않겠는가, 가장 귀한 것에서 가장 천한 것까지 문물이 일정하지 않고 그 변함이 1000가지의 상태니, 이거는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죠. 이루었지 말로 다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이치에 크나큰 강령에 또한 정이라는 게 한문으로 보면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의 정이라는 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볼 텐데요. 그래서 적구 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힘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의 기준은 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격국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기서, 그 논용식 격국 고조에서 심여첨이 이제 새로운 격국 이론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 격국이 뭐냐면, 격국이 높고 낮은 그 우열평가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바로 정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 또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통 명리학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선신 또는 흉신, 흉신에 따라서 이제 격국이 이제 기라냐 흉하냐를 논하는 그런 것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고 천하지 않은 게 어디냐. 그러니까 귀하고 천한 건 결국 이 격국의 명칭이나 유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바로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격국이 명칭에 따라서 격국이 귀하고 천한 것으로 갈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기준을 보는데, 그 기준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정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격국의 천함과, 그러니까 격국의 우열이죠. 우열을 가리게 되고, 거기에서 높고 낮음을 기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게 정이 있다, 격국에 정이 있다라는 것. 격국고조에서, 논형식 격국고조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에서 인을 지니는 것은, 제가 드러내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건 여기서 투출하는 거거든요. 이거, 원령에서, 그 지장간에 있는 걸 이제 월간에 이제 나오는 걸 월간으로 꺼내놓는 것을, 투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주에 상관이죠. 상을 지녀서 도리어 인이 투출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데 정관이 있으면 정관이 이 상관에 의해서 눌림을 받는 거거든요. 억제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관이 살아야 전체 사주 형국이 좋은데 상관이 있어서 정관이 눌릴 경우에는 이 상관을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럼 상관을 눌러줘야 되는 십신은 인수격이에요. 편인이나 정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이 나와야 정관을 누르는 식신을 억제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갑이 지금 그래서 갑이 유관을 투출하고 그리고 정을 투출하여 임과 합하는 것, 이것이 상과 합해서 관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귀한것이 되는 것은 그것에 정이 있는 것이다. 요 내용에 이제 얘가 바로 요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론이 이 사주는 지금 이제 정유생이죠. 정유년에 태어나서 임자월 그리고 갑술일에 미시에 태어난 명의 사주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 이론은 이제 간목이 되겠네요. 그죠? 간목인데 지금 이제 연주에 연지에 보면 그 지지에 보면 유예요. 그죠? 그러면 간목이고 이거는 유금이니까 금금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지의 유금이 나를 일원인 간목을 극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관이죠. 그러니까 정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을 이제 투출을 하고 정을 또 투출해. 그래서 지금 이 정은 이제 정화란 말이에요. 정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가 생하는 거잖아요. 이제 간목이 정화를 생해 이제 상관이 돼. 그럼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이 연지를 이제 극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결국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연천간의 이 정화하고 그다음에 월천간의 임수죠. 서로 합한다. 지금 천간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가지 천간이 있잖아요. 갑을병정 무기경 신인계에서 갑과 기가 합해지면 토가 돼요. 그리고 을과 경이 합해지면 금이 되고 그리고 병과 신이 합해지면 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과 임이 합해지면 오행의 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과 임이 지금 합이 되잖아요. 합을 이뤘거든요. 천간 합이 된 거예요. 정임 목이 되는 거죠. 목합이. 그래서 합이 돼서 이 시천간의 정관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은 연간에 이 상관인 정화가 지금 있는 연지에 있는 유금이나 또는 시천간에 있는 신금을 극하게 되는데 지금 이 월천간에 있는 임수가 정하고 임과 정이 합해짐으로 인해서 오행의 목이 돼서 합해짐으로 인해서 시천간에 있는 이 신금 정관이나 그리고 연지에 있는 유금 정관이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관인이 상생하는 여기 있죠. 관인이 상생하는 격국으로 된다. 그래서 정이 있다라는 말은 실제로 이제 배합이 적절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간합이나 이제 지지합이 나오는데 그래서 천간합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 천간에서 사주에서 천간을 이루는 그 요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천간끼리 서로 합이 되면 그것이 극해지는 대상을 살려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임이 합해짐으로 인해서 정의 상관이 신금 정관을 극하지 않고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힘이 있다라는 거는 그럼 뭐냐? 자평진전 논용신 격국고조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이 강하고 칠살이 노출되면 식신도 왕성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을이 6월에 출생하여 신금이 드러나고 정화가 강하며 그리고 가을에 목이 왕성하여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됨으로써 최고의 기약이 되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인데 이제 요걸 사례로 본 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무오년에 그 신유월에 그리고 을묘일에 축시에 태어난 사례를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월천간에서 월천간의 신금이 이제 칠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일원이 을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금목이니까 여기서 나를 극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편관인데 나를 강하게 누르기 때문에 이제 편관이 칠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칠살이 지금 이 월령, 지금 월지죠. 월지 유금하고 지금 통해. 그래서 이 월주는 전부 월천간이나 월지지, 월간이나 월지 모두 이제 칠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천간의 지금 정화는 연지지, 그 오화하고 지금 이렇게 또 뿌리가 지금 통하죠. 정화하고 그 연해지지, 연지의 오화하고 지금 뿌리가 통해요. 그래서 이 이론을 보면 을목이에요. 을목인데 여기 또 이 일간은 을목이고 이제 일지는 묘목이에요. 이거 둘 다 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겁이 된 겁니다. 이제 겁재가 된 거죠. 겁재가 돼 가지고 녹이 된 거예요. 그 녹에 이 세 가지가 전부 이제 일원은 그 지금 천간에 있는 일원은 이제 그 일지하고 그리고 이 정화하고 또 이 오화하고 이게 서로 지금 통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격국에 있는 어떤 이 격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칠살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상신은 이제 정화예요. 이게 모두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개잖아요. 월간에 있는 신금이 월지의 유금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식신, 이 정화, 그 시천간에 있는 정화가 연지의 오화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일호는 지금 일지의 묘목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세 개가 뿌리를 두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각자 기가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는 게 이제 먼저 격국에 있는 이 격신, 이 격국이 이제 칠살이잖아요. 그리고 상신,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 정화가 상신이 되거든요. 식신이. 그러니까 전부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일간을 포함해서 전부 지금 이 강한 힘들이 뿌리를,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내가 지금 이 힘을 받고 있느냐, 어디에서 힘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되는 힘의 근원, 즉 뿌리가 지금 다 통하고 있다는 거. 일원도 그렇고, 격신인 칠살격도 그렇고, 그리고 상신인 이 식신, 그 정화하고, 그리고 이 연지의 오화하고 이게 서로가 지금 통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격신이나 상신 모두 전부 강한 기반이 있다. 자, 그럼 가장 이상적인 격국 상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신묘첨은 이제 정이 있다고 힘이 있는 이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이 있고 힘이 있는 사례는 뭐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또한 정이 있으면서 힘도 같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서 정도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 예컨대 갑이 유관을 쓰는데 이미 정과 합하고 관을 맑게 하여 임수를 뿌리를 깊게 한다. 이것이 정이 있고 힘이 있는 거다. 바로 앞에서 본 사례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주제인 격국의 높음과 낮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28강에서는 명리학고전 자평진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평진전의 핵심은 격국이죠. 격국론입니다. 그래서 심해첨의 격국론 한번 요점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격국 분석과 명운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식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